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직장, 지역사회, 아이 친구 엄마 모임 등 주로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파벌 싸움은 딱 질색입니다. 파벌이라니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파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파벌 싸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러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연진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싶지만 작은 조직에서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파벌을 만들어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소외시키는, 한마디로 여자들의 세계는 복잡, 미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면서 절대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어른 여자도 있습니다. 파벌 문제뿐만 아니라 질투심 많고 저울질하며 뒤에 있어 험담하는 등 이른바 여자의 못된 심리를 오늘은 속물근성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속물근성은 남자들에게도 볼 수 있고 또 여자랄지라도 속물근성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를 상대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에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는 위협에 민감합니다. 또한 적이라고 간주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자신을 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에 말려들지 않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작은 조직에서는 오히려 파벌에 속하지 않는 것이 눈에 더 잘 띕니다. 편가르기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의견 차이 때문에 적으로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편가르기에 열심인 사람이 보기에는 파벌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조직에서 소외당하면 무척 괴롭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억압이 심하지 않는 파벌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억압이 심하지 않은 파벌에 속해서 파벌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 파벌의 일원이 되었지만 다른 파벌을 적으러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눈에 띄게 어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가르기에 열심인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경멸하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입니다.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의 언행을 보면 진절머리가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진절머리가 나는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의 언행은 불안감과 많은 상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게 해야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대하면 큰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어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 경우에는 약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연기란 난 좀 별종이니까 난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 처럼 당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건 나예요 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 편가르기를 경멸한다고 오해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가르기를 조장하면서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오롯이 혼자 행동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입니다. 어른 여자는 미숙한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좀 성격이 별날 뿐입니다. 눈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불안한 마음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는 위협에 민감하다고 앞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남성 중심사회에서는 얼마나 힘이 있는 남자에게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여성의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는 일, 여자는 결혼이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남자한테 선택을 받아 결혼하느냐에 따라 여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직장에서 고속 승진한 여성은 분명히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누군가의 힘있는 남자 상사의 총애를 받아 승진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이 결혼할 때 그 상대가 미움을 받기 쉬운 것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가 위협에 약한 이유는 내가 선택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벌 속에서 우리 중에 무슨 꽁꽁이 짓 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 없으면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또 파벌끼리는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 힘겨루기를 합니다. 속물근성을 심하게 드러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성가시지만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여러가지 형태로 전하면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의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흔히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여성은 누구에게 선택받느냐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운명을 짊어진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를 경멸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으며 또 내 안에 있는 속물근성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긴 안목으로 볼 때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는 여자의 치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눈앞에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와 그 파벌로 넌더리가 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불안한 마음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평가를 내리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어필할 필요도 없거니와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에는 양쪽 파벌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동훈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여자들의 편가르기가 정말 심합니다. 크게 두 파벌로 나뉘는데 서로 헐뜯고 나쁜 소문을 내서 직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엮이고 싶지 않아서 슬며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양쪽에서 미운 털이 박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표를 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직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는 내담자의 중립적인 태도에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 측과도 사이좋게 지냈다면 내담자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립적인 태도는 너무 성숙한 태도라서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벌의 리더가 보기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나를 따를 줄 알았는데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속물근성을 가진 자는 그만큼 위협에 민감합니다. 앞으로 관계를 만회하도록 노력할지 아니면 이런 문제 많은 직장을 옮길지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의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성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솔직하게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미움을 샀다고 의논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들어와요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이 드세지 않는 파벌이라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 특히 여성이 많은 곳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을 메뚜기처럼 자꾸 옮겨다니면 연대감이 부족하고 끈기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직장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가 폄하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가 많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은 학교와 달리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직장을 옮겼는데 뜻밖의 좋은 직장을 만났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이 정말 최악이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적거나 직장 내 분위기가 여성 특유의 속물근성을 찾아보기 힘든 직장도 많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 분석해서 작전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항상 본인의 어떤 점이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는지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파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서일 것입니다. 처연한 자세가 어쩌면 어른 여자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 같아 위협을 주기 쉽습니다. 똑같은 중립적인 자세일지라도 대인관계가 서툴다고 내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상대보다 저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찮게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은 직장이 있지만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들이 많은 직장에서는 확실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는 상처 입은 불안한 마음의 집단의 사람들이니까요. 꼭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고 안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안에 속물근성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를 상처 입히거나 티격태격할 일이 적어질 테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위협에 민감한 속물근성을 가진 여자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에게 안심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면 다른 파벌의 사람과 인사를 하고 지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중립임을 어필하지 않고 실제로 모두와 잘 지낸다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직장이라면 이직을 염두에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초회사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연진이와 동훈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지만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를 토대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일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인간관계와 쾌락, 그리고
허영심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